안녕하십니까. 국어 강의를 맡고 있는 문정호입니다. 하이클래스 학원 국어 강의 맡고 있는 문정호입니다. 앞에 있는 국회직 문제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8월 26일에 국회직 9급이랑 지역인재 9급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좀 뒤늦게 공개가 되었죠. 요 영상은 우리 하이클래스 근무원학원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돼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제 거 유튜브 채널 정호는 국어왕 유튜브 채널에도 공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블로거든요. 블로그 주소는 mjh721 그 네이버예요. 네이버. 여기에는 제가 여기 국회직 9급이랑 그 다음에 지역인재 9급 해설지를 올려놓을 것이니까 누구나 서로 이웃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질문도 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 제가 강의를 하다가 설명하다가 만약에 이건 해설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거기 그 해설지를 여기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직 문제, 지역인재는 그래도 좀 하는 편인데 국회직 같은 경우는 좀 해설지가 공유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서 해설지를 받아셔서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는 필요 없는데 유튜브에 구독 좀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알림글 올릴 때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아직까지 구독자가 500명이 안 되다 보니까 알림글을 올릴 수가 없는데 정말 몇 명 차이네. 자, 지역인재 9급 문제였어요. 지역인재 시험 제가 앞에 있는 앞선 국회직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지만은 그냥 담백하게 문제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에만 중점을 둘게요. 뭐 문제의 수준, 평가, 그다음에 직렬 시험 문제와의 관련성 이런 것들이는 언급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누군가가 그냥 프리뷰를 볼 사람을 위해서 해설에만 집중하도록 할게요. 한마디만 얘기하면 지역인재 9급은 그래도 문제 유형은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면 국회직하고 좀 수준 차이가 많이 나서 절대로 지역인재 시험 본 사람의 수준이 낮다 그런 건 아닌데, 지역인재 시험의 특성상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이 고교장에 고등학교장에 그 추천을 받는 시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평이해요. 유형은 우리 공무원, 군무원, 일반직, 지방직, 국가직 시험하고 매우 유사하게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문제 자체의 수준이 그렇게 막 어렵거나 막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그 풀이도 간단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해설지 정도만 읽어봐도 충분한데 해설지보다는 그냥 유튜브 채널 틀어놓고서 평이하게 듣는 사람도 있을 터이니 보시면 수 있겠죠. 지역인재 9급 똑같이 20문제 사지선다예요. 비평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언급했죠. 교과서에는 비평하는 글쓰기 말고도 무슨 설명하는 글쓰기, 주장하는 글쓰기, 정서 표현의 글쓰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있어요. 비평하는 글쓰기예요. 근데 비평하는 글쓰기가 무엇인지 몰라도 너무 쉽죠. 논거를 활용할 때, 논거라는 것은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드는 것이죠.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당연히 타당함과 공정함과 신뢰성이 필요하겠죠. 너무 쉬워요. 서론, 본론, 결론의 단계마다 필자의 관점을 바꾼다 그러면 안 되죠. 필자의 관점은 분명하겠죠. 정확하게 정해진 필자의 관점은 분명하겠죠. 제가 해설지에다 놓은 것은 비평하는 글쓰기를 위해서 여러 다른 종류의 그런 그 관점의 여러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관점의 자료나 글을 근거를 모을 수는 있지만 글을 써서 마무리할 때까지는 필자의 관점은 하나로 일관되어야 되죠. 관점이 바뀐다는 것은 주제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럼 통일성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잘못된 글이에요. 시사현안 비평문을 쓸 경우에는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신의 관점을 수립해야 되고 그 관점이 나중에 막 바뀌고 이도저도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4번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과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서 글을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평하는 글쓰기. 참 요즘에 보면은 교과서 요즘에 공무원 시험이 더 그러하고 그 다음에 국회직 문제도 그렇고 지역인재 문제는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이 이제 졸업하면서 보는 시험이라 더 그러하기도 하고 졸업하면서가 아니라 고등학생들이지 마이스터거나 이렇게 실업계 고등학교들 또 있지 군무원 시험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교과서의 내용들을 시험 문제로 버무려서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교과서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이거는 1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그 다음에 2번 표준발음법이죠. 잘 내요. 밑줄 친 부분의 표준발음법. 흘과가 아니라 흑과 겹받침 조심합시다. 흘과가 아니라 흑과로 발음해야 돼요. 흑과. 뒤에 있는 과를 과로 발음하는 것은 앞에 있는 리을 기억을 기억으로 발음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이고요. 과를 과로 발음하는 것은 된소리 대기죠. 흑과가 맞습니다. 흑과가. 그 다음에 2번 조심하세요. 채증이에요.
체증입니다. 이거 시험에 간혹 나왔어요. 교통체증이에요. 교통체증. 교통이 뭐예요? 막혀가지고 축축축 막혀서 아이고 답답해 할 때 교통체증. 우리 그런 거 있죠? 체한 기운, 체한 증세. 그것도 체증이에요. 체증. 알겠죠? 체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이거 틀린 사람은 안 돼요. 우리가 여기 있는 표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발음을 물어봤죠. 여기 인사에 사이시옷 표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사이소리 발음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인사말이 표준 발음. 인사말, 인사말, 머리말, 인사말. 얘는 생산력이 맞고요. 그래서 여기서 표준 발음법 몇 항이었죠? 표준 발음법 제 20항이었죠. 니을 니은으로 그냥 발음하는 거예요. 그냥 유음하지 않고 니을 니은으로 그대로 발음하는, 니을을 니은으로 발음하는 경우죠. 유음하지 않고. 그래서 뭐 의견난, 임진난, 생산량, 결단력 뭐 이런 것들. 뭐 같은 날 시험인데 서로 다른 곳에서 출제했기 때문에 교류가 있지는 않지만은 이거 2번 문제는 같은 날 시험 봤던 국회직 문제에도 거의 똑같은 게 나왔죠. 자, 봅시다. 그 다음에 3번 밑줄 친 어미의 문맥상이며 밑줄 친 어미는 얘였죠. 하셨겠더구나. 하셨겠더구나. 그치? 하셨겠더구나. 하다의 하, 시, 겟. 물론 이제 더구나도 형태를 좀 더 나눌 수 있지만 그냥 의미 단위로 따진다면은 더구나. 물론 더구나도 더와 구나로 나눌 수가 있지만 지금 형태소 분석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밑줄 친 어미의 문맥상의 의미로 봤을 때 여기에는 뭐 있습니까? 더, 뭐뭐하 더라. 과거, 회상. 회상.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여기서는 얘는 추측. 그 다음에 하시, 얘는 뭐 있어요? 주체, 높임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분석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진행은 없지만 할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셨겠더구나. 할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셨겠더구나가 진행 ing는 아니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할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시는 중이구나. 하고 있구나로 가야지 진행이겠죠. 뭐 문법적인 설명을 제가 굳이 했지만 문법적인 설명이 없어도 이 정도는 충분히 금방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지역인지의 구급시험을 보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달라요. 체감도가. 하지만은 성인이 되어서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적어도 4, 5개월 정도 공무원 시험 문제, 국가직 지방직 또는 뭐예요? 국회직, 군무원직 이런 거 시험 문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또 시험 나왔어요. 시 나왔어요. 국회직 문제 낸 사람이 이거 저 뭐냐 지역인재 문제 낸 사람이 국회직 문제도 낼 것 같아요. 이거 국회직에서는 박목월의 거기 그 시가 들어 있었는데 이것도 또 박목월의 시죠. 산이나 외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날 버린 거야? 산이 나에게 명령했네. 너 씨나 뿌리고 밭이나 가러.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딸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찔레처럼 살고 쑥대밭처럼 살라고 한대. 그렇게 살라고 한대. 근데 산이나 외워싸고 금은밤처럼 금은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다 사라져가는 목숨. 아, 이 사람은 산이 나에게 씨 뿌리고 밭 갈고 호박 심고 들찔레처럼 살라고 하는 자연과 함께 동화된 삶, 자연에 순응하는 삶 이렇게 써볼까요? 자연에 동화되는 삶, 순응하는 삶을 뭐예요? 받아들이고 있죠. 이 사람은 거부하거나 싫어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서의 내게 주어진 삶을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니 갈등은 무조건 틀렸고 보자마자 일적 컷으로 갈등은 틀렸고요. 산이나 외워싸고 뭐뭐 살아라 한다. 반복을 통해 운율 드러내고 시상도 전개하고 그 다음에 전원적인 삶을 소망하고 어떻게 씨 뿌리고 밭 갈고 들찔레 쑥대밭처럼 살면 전원이잖아. 그렇게 화자의 삶이고 그리고 화자는 어떤 삶을 지향해요? 들찔레 금은밤처럼 자연과 동화되고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추구하죠. 전원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박목월의 산이나 외워싸고 그나마 좀 문제 중에서 이렇게 좀 시간이나 집중력을 요하는 문제 아니었나 싶어요. 자, 토론은 찬성과 반대로 주제가 나뉘어야 되겠죠. 뭐 공통의 해결 방안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하는 그런 주제가 아니죠.
자,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야 돼요. 쟁점 하나여야 된다. A 조건 할게요. 긍정, 부정, B, 그 다음에 찬성 입장, C, D 조건으로서 하나씩 조건을 찾아가 보자고요. 제가 왼쪽에다 표시하면 좋겠는데 거기는 제가 팔이 안 되니까 이렇게 조건 해볼게요. 정답은 어쨌든 4번으로서 하나씩 4번을 설명하면서 각각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찾아봅시다.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과 교복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쟁점은 원래는 휴대폰 사용과 교복 착용이었지만 휴대폰 사용 규정으로 휴대폰으로 쟁점을 하나로 집중했죠. 그 다음에 긍정과 부정의 입장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 반대는 개정하면 안 된다. 됐죠? 찬성 측의 입장을 담아 완결된 긍정문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찬성 쪽의 긍정문이죠. 개정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하면 안 된다. 부정문이죠. 여기는 개정해야 된다. 긍정문이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부정확한 표현 사용해서는 안 돼요. 개정할 거냐? 말 거냐? 얘는 뭐 부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명확한 표현이죠. 자, 나머지 해봅시다. 1번, 주말에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 개방해야 된다. 주말에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안 된다. 이거 부정 표현이네. 부정 표현이네. 어딨죠? 미안해요. 눈이 좀 안 좋아서요. 부정 표현이죠. 긍정문 진술이 아닙니다. 찬성 측의 입장을 담지도 않았고 긍정문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C 조건을 어겼어요. 나머지는 뭐 입장점 하나인 것은 맞고 그 다음에 긍정, 부정 모두 나오고 있고 뭐 범위도 어렵지 않아요. 개방한다? 개방하면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2번 교내에서 과도한 간식 소비를 금지해야 된다. 쟁점 하나 맞고요. 간식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리고 긍정과 부정의 입장도 명확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찬성 측의 입장을 완결된 금지해야 한다. 금지해야 한다. 간식 소비를 금지해야 된다. 금지하면 안 된다. 금지해야 한다. 금지하면 안 된다. 긍정문이죠. 얘도 뭐 그렇다고 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얘는 무분별한이라는 게 문제지. 무분별한, 과도한. 이건 범위를 특정할 수가 없죠. 내가 3개 먹었어. 과도한 거야? 아닌 거야? 10개 먹었어. 과도한 거야? 아닌 거야? 그치? 여기 제가 써놓은 거로는 뭐예요? 간식의 종류를 명확하게 밝히던가 콜라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컵라면 안 된다 또는 몇 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 개수를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범위를 특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얘는 뭐예요? 쟁점은 청소년의 여가 활동이 맞기는 맞지만 뭐가 틀렸어요? 긍정 부정이 아니죠. 그치? 운동을 제한해보자. 이거는 토의, 협의 과정이잖아. 협의 과정 잘못됐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뭐 잘못된 거 있다면 알려주세요. 다음 글에서 추론한 것은 추론은 분명히 맞아요. 추론 문제는 분명히 맞지만은 너무 추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단순 추론이죠. 항상 이렇게 비문학은 제가 비문학 특강 해놓은 거 있다 그랬어요. 제 비문학 왕 교재로 비문학 특강 해놨고 순서 맞추기 설명 다 했으니까 꼭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책만 사시면 돼요. 책만 사고 우리 하이클래스 공무원 학원에다가 강의 신청하면 됩니다. 비문학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담았어요. 거기다가 책만 사시면 돼요. 도파민이 과다하면 우울증에 시달린다. 도파민이 과다하면 조현병이 발생하고 지나치게 적으면 우울증이 발생하는 것이니 그러니까는 과다하면이 아니라 적으면 1번. 나머지 제가 전부 다 근거를 다 해설지에다 붙여놨으니 해설지에다가 근거를 안 붙여놨다면 제가 말 안 하겠지만 해설지에 근거를 붙여놨으니 해설지를 보시면서 2번은 어디 있고 3번 어디 있고 찾아보는 그런 재미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박제가의 시장과 우물이죠. 교과서에 수록된 유명한 글이고요. 교과서에 수록된 글로서 공무원 시험 비문학에도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재물은 비유하자면은 우물이다. 재물을 우물에다가 비유했죠. 정답은 3번이고요. 좀 볼까요? 우물에서 우물을 퍼내면 물이 가득 차지만 길어내지 않으면 물이 말라버린다. 마찬가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는 비단 짜는 사람이 없고 얘는 기본적으로 소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물을 길러내고 써야 되고 비단 옷을 사서 입어야 되고 소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비에 대한 이야기로서 농업의 성행과 비교하여 상업의 위축을 상업이 위축되면 농업이 황폐해질 것을 순서가 바뀌었죠.
상업이 위축되면 농업이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잘못된 설명이고요. 상품 공급의 부족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 얘도 잘못 들었어요.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품 공급이 되지 않는다. 잘못됐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3번이 답으로서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박제가는 실학자죠. 소비의 중요성.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너무 이렇게 소비 없이 돈을 가둬만 두는 것은 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니까. 서술 방식이에요. 서술 방식. 뭐 정의,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서사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유추 조심하고. 우리는 웹을 더 이상 주체적으로 서핑하지 않는다. 웹에 올라탄 이들을 특정 방향으로 휩쓰는 어떤 조류에 올라섰을 뿐이다. 뭐 조류라는 말은 좀 비유적인 표현이죠. 뭐 서핑은 원래 쓰는 말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조류 이런 것도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 비유는 없어요. 그 조류의 이름은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이다. 페이스북만 아니라 예시지. 유튜브, 아마존, 인스타 전부 다 트위터까지 다 예시입니다. 예시. 이제 페이스북, 유튜브, 아마존,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트위터 같은 예시를 통해서 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은 1번. 밑줄 친 말에 들어갈 것으로서 한자어 문제이지만 정말로 많이 출제됐던 아주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공무원 시험 문제, 기출문제집 하나 풀어봤다면 여러 차례 만나서 지겨웠을 거예요. 지겨웠을 겁니다. 밀린 대금을 어이의 결제. 그치? 어이의 결제. 어이의 결제는 제가 해설지에 넣어놨습니다. 일을 처리하여 끝내다. 그 다음에 돈을 주고받고 결제를 끝내는 거예요. 아이의 결제는 그 결제 서류 할 때인 것이죠. 뭐 안건을 검토하고 허가할 때 이거 결제 서류. 돈은 어이의 결제, 서류는 아이의 결제 이렇게 많이 했죠. 그 다음에 곤욕에다 집중하면 돼요. 곤욕은 곤욕, 욕됨을 치르는 것이지만 곤혹은 어려운 것이죠. 곤란한 일,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쩔 줄 모를 때는 곤혹. 그 다음에 곤욕은 아주 심한 모욕. 그래서 곤욕을 치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곤혹이 맞죠. 뭐 한자 표기를 물어본다면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지역인재 구분 문제다 보니까는 그냥 단어의 적절성만 물어봤거든요. 한자 몰라도 이 정도는 풀 수 있는 것이고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10번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일치성이죠. 사실 확인. 사실 확인 일치성 문제로서 제가 여기서도 전부 다 다 해놨어요. 여기 뭐라고 할까? 근거 다 붙여놨어요. 근거 다 붙여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아요. 뭐 정답은 3번이죠. 편의점은 한국에서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진입장벽에 부딪혔다? 아니죠. 아니죠. 편의점은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더 넓은 방향으로, 더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진출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그러니까 분리쓰레기 보면은 스티커 붙여야 되는 분리쓰레기도 편의점에서 있고 택배도 편의점에서 하고 편의점에 다 하죠. 요거 하나는 설명하고 갑시다. 그 문제를 푸는 데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인구 대비 편의점 밀도를 따질 경우 편의점 최초 발상지인 미국은 물론 편의점의 최대 발행지였던 일본과 대만을 제치고 대한민국이 모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모카 눈목자에다가 아래 하자 쓰는 것이죠. 뭐 내 형편 아래, 눈앞에 형편 아래, 내 눈앞에 이런 말로도 쓰지만 바로 지금 이런 뜻으로서 뭐 눈앞에 형편 아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 모카 사전에서 한번 두 가지 뜻입니다. 뭐 내 지금의 형편 아래 또는 뭐요 바로 지금 뭐 이런 말로 쓰는 것이가 모카. 사실 확인하기 일치성 문제예요. 이렇게 지역인재 구분 문제도 이런 식으로 지역인재 문제도 이런 식으로 순서 맞추기 문제가 나왔죠. 당연히 뭐부터 가는 거예요? 선택지부터 가는 거죠. 문제 인식하고 선택지부터 가는 것으로서 가부터 갈 거냐 라부터 갈 거냐 가부터 갈 거냐 라부터 갈 거냐 하나 읽어야지. 자기 재물을 혼자서 쓰는 것은 형체가 있는 재물을 없는 것으로 쓰는 것이요. 남에게 재물을 베푸는 것은 형체가 있는 재물을 형체가 없는 마음으로 쓰는 것이다. 뭐 그래.
형체가 있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의 집에 있으므로 도둑이 아이 가부터죠. 그렇죠? 가부터죠. 가가 중심 내용이죠. 무슨 뜻일까요? 자기 재물을 혼자 쓰는 것은 형체가 있는 재물을 형체가 있는 것으로 쓰는 것이래. 내가 돈이 있어. 그걸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은 형체가 있는, 얼마잖아. 10,000원, 50,000원, 10만 원을 형체가 있는 것으로, 내가 그걸 10만 원으로 뭐 맛있는 과자를 사 먹었어? 그대로 쓴 것이죠. 하지만 남에게 재물을 베푸는 것은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만 원, 100만 원 형체가 있는 재물을 형체가 없는 마음으로 쓰는 거게 되는 것이지. 마음으로. 이미 여기는 형체가 있는 것을 형체가 없는 마음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거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가 있는 이상 라가 먼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형체가 있는 것을 마음껏 쓰면서도 나왔죠? 나왔죠. 형체가 있는 것을 마음껏 쓰는 게 아니라 내용이 전환되어야 돼요. 그런데 형체가 있는 것을 형체로 쓰면 다 달아 없어지고에 이르나 형체가 있는 것을 마음으로 쓰면 없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해서 그런 대로 내용을 전환했지만 실제로는 가에 있는 내용을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어받는, 부연 설명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맞아요. 그렇다면 형체가 있는 것을 마음껏 쓰면서도 달아 없어지게 하는 방법은 남에게 베푸는 것만 하는 것이 없을 테니 이는 어째서인가? 라에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된 거야? 재물을 씀으로써 얻는 아름다운 이름은 죽고 난 뒤에도 없어지지 않으니 형체가 있는 것을 마음으로 쓰는 것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글입니다. 아주 좋은 글이죠. 정답은 2번. 순서 맞추기 문제지만 국회직 문제에 비해서 분명히 좀 이렇게 난이도 쉽고 어렵고의 정도로 본다면 좀 쉬운 축에 속한다. 12번 다음 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은 정답은 그냥 4번 하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구체적인 근거 다 붙여놨어요. 의견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대 의견 개진을 최소화한다. 아니죠. 이 글을 읽은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의견이 양극화되는 그런 문제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대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 의견이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중간층이 생기는 것이고 사회 의견이 다양해지겠죠. 오히려 이 글의 흐름과 이 글의 중심 내용은 이거에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틀렸어요. 자, 여러분들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뭘까요? 어휘 문제일까요? 13번 문제. 어휘 문제일까요? 곱다. 일단은 동음 이의어죠. 곱다 1, 2, 3이니까 동음 이의어예요. 사전에서 표제어가 곱다로 같지만은 동음 뜻이 서로 다른 말로서 순서를 바꿔놓았죠. 순서를 달리했죠. 동음 이의어인데 각각의 뜻이 다르고 품사도 다르고 활용형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설명한 것이죠. 정답은 2번인데요. 일단은 봅시다. 곱다 1은 이익을 보려고 도리어 손해를 입게 되는 행위가 받았으니까는 동사고, 아름답고 어려우니까 2, 3은 형용사죠. 1번 곱다 1은 주식에 손을 대었다가 도리어 곱고 말았다. 그렇지. 2. 아이고 아름답다, 곱다, 반대말은 밉다. 맞죠. 1, 3, 4는 맞는데 2가 틀렸어요. 국회직 문제 낸 사람은 같은 사람인가 봐. 거기서도 규칙활용, 불규칙활용이 있는데. 자, 곱다 1은 규칙용언이다. 곱다, 곱아서, 곱아라. 곱다, 곱아. 고분이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곱다 1은 규칙용언이에요. 또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곱다, 곱아서 고분이로 곱다 3도 규칙활용용언이에요. 하지만은 얘는 독립합시다. 얘는 아이고 곱다, 얼굴이 곱다. 얼굴이 곱다. 그렇죠. 얼굴이 곱다. 아이고 고아라. 고아서 이런 식으로 고운이 집 곱다 고아라. 곱다. 그렇지. 얼굴이 다시 설명해 줄게요. 곱다. 여기에 곱에 어미 아가 붙어서 활용할 때 아이고 고와 고와라. 그치? 고와서. 그치?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비읍 불규칙 용언으로서 곱다 1과 곱다 3은 규칙 용언이지만 곱다 2는 불규칙 용언이다.
곱다 고와 고와서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아이고 얼굴이 고와라 고와라 아이고 얼굴이 고우니 그치 이렇게 그치? 곱다 고운이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불규칙 용언이죠. 정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14번 분명히 원본 문제에도 밑줄은 안 그어져 있었어요. 감정의 동화 그 다음에 안정된 삶을 지향 2번이 틀렸죠. 알지자가 아니라 이럴 땐 뭐 들어가요? 뜻지자가 들어야 되겠죠. 그치? 뜻하는 것이 있을 때 뜻지자. 향은 똑같아요. 향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향할 향 해가지고 네가 지향하는 바는 뭐냐? 지향과 지향은 다른 말이고 지향하는 바는 뭐냐? 나머지는 전부 다 맞으니까는 해설지에 써 있는 각각의 단어를 보시면 됩니다. 지가 틀렸어요. 지가. 이 글은 저는 예전에 기억이 나는 글인데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오랜만에 읽고 좀 마음을 되새겼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3번 가해 서술자는 이명을 알린 인물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슬퍼한다. 상상은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해 제시된 내용에는 공감하거나 그 다음에 슬퍼하는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무슨 일인지 알겠습니까? 참고로 가는 그렇다 치지만 나의 내용이 뭔지 알겠어요? 이거 그냥 볼까요? 참고로 가는 이덕무의 그리고 나는 그 연암 박지원 선생의 그 연암집에 그 수록된 이야기죠. 공작관문고 거기에 수록된 글인데 좀 심오한 뜻이 있어요. 심오한 뜻이. 어린아우 정도는 이제 겨우 9살이다. 타고난 성품 배우고 둔했다. 언제가 갑자기 귀에서 쟁이죠. 이명이죠. 이명이죠. 우는 소리가 난다고 하기에 내가 그 소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소리는요. 동글동글한 게 별과 같고 눈에서 보이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순수한 아이네. 순수한 아이가 이명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가는 그런 것이거든요. 어쨌든 여기에는 공감하거나 슬퍼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3번이 답이에요. 그리고 아우가 한 말을 전달하고 있죠. 얘도 맞고요. 근데 나는 무슨 말일까요? 한번 볼까요? 글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내게 달려 있고 그리고 비방과 칭찬은 남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이 지금 시작할 때 도입이에요. 내가 글을 썼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럴 때 그 말 또는 그 글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내게 달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뱉는 말이고 내가 쓴 글이니까. 근데 그 글이나 그 말을 읽고 비방하거나 칭찬한 일은 남에게 달려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거 심오한 얘기예요. 심오한 얘기죠. 그렇잖아. 나는 내 생각에 의해서 글을 쓰죠. 그리고 이것이 잘 될 것이다 는 생각으로 글을 쓰겠죠. 그러니까 글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내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손에서 떠난 글을 사람들이 읽고 좋게 호평할 수도 있지만 안 좋게 비방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은 그들의 몫이죠. 그러니 내가 글을 어떻게 쓰든 다른 사람들은 그 글에 대해서 좋게도 안 좋게도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몫이니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까요? 비유하자면 귀가 울리고 코를 고는 것과 같다. 지금 보면 이명과 코 고는 증상에다 그걸 설명했어요. 비유했어요. 연암 선생은 정말 글 잘 써요. 한 아이가 때려서 놀다가 갑자기 웽 하고 귀가 울자 와 하고 좋아하면서 가만히 옆 동네에 이렇게 말했다. 한 아이가 아마 이명을 알았나 봐요. 야야 이 소리 좀 들어봐. 내 귀에서 맹하는 소리가 난다고. 피리를 부는 것 같기도 하고 생황을 부는 것 같기도 한데 소리가 동글동글하게 꼭 별 같아. 자, 이 아이가 귀에서 이명을 듣고 있죠. 그 이명을 듣는 것은 내가 글을 쓴 것인데 그 소리가 웽 하고 내는 게 피리를 부는 것인지 생황을 부는 것인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게 달린 일이에요. 나는 그것을 말뚝을 박는 소리로도 피리 부는 소리로도 아름다운 여인의 곡하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건 내게 달린 일이죠. 그 동무가 자기 귀를 닫다 대보고는 야, 내 걸 한번 들어볼래? 내 이명을 들어볼래? 당연히 안 들리죠. 당연히 안 들려요.
친구야, 내 이명을 한번 들어볼래? 이 소리는 동글동글하게 꼭 별 같은 소리란 말이 한번 들어볼래? 했는데 당연히 이명을 남은 들을 수가 없죠. 옆에 있는 동무는. 안 들린다고 말하니. 아, 왜 내 소리를 안 들어주냐면서 울었어요. 안타까워했죠. 뭘 말할까요? 자, 서술자는 이명을 하는 사례로 글에 관한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서술자는 이명 현상을 통해 독자의 평가는 저자의 의도와 다를 수 있음을. 그렇지. 뭘까요? 자, 내가 무슨 글을 썼어요. 저도 조심하는 바예요. 제가 강의를 했어요. 제가 무슨 글을 썼어요. 내가 무슨 정치인이어서 무슨 말을 했어. 그 말을 하는 것은 내게 달려 있는지 있지. 말은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청중과 대중과 누군가는 수험생은 다르게 듣거나 그것을 비방할 수도 있고 좋게 말할 수 있고 박수도 쳐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그들의 몫이에요. 그들이 내가 말한 글이나 글에 대해서 좋겠죠. 근데 하면은 싫겠죠. 좋은 것은 기분 좋지만 왜 나쁜 비방하면은 왜 싫어해? 그건 너의 몫이 아니라 그들의 몫이잖아. 듣는 사람의 몫. 남에게 있는 몫이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이명을 나는 어떻게 듣겠지. 저런 소리로 들리지만 남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연암 선생은 참 글 잘 쓰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보아가지고 저도 이거 문제 해설지 만들다가 옛날 생각나가지고 참 많이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암 선생의 글이었습니다. 자, 16번 사자성어. 밑줄 안 그어줬는데 그냥 제가 노란색 표시했습니다. 1번 연목구어, 2번 양두구육 써줄까요? 연목구어. 그 다음에 2번 양두구육. 그 다음에 3번 각주구검. 그 다음에 4번은 망양지탄.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망양지탄이 아니죠. 아이고야, 미안. 정답 4번입니다. 이런 정답은 4번이에요. 정답은 4번이고요. 망양지탄은 갈림길이 너무 많다. 학문의 길은 여러 가지다. 역시 학문은 힘들다의 뜻은 것이고, 여기 망양지탄이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여기에는 제가 해설제 넣어놨지만은 풍수지 탄이 여기에는 어울립니다. 저 어울리는 것으로서 정답은 4번 넘어갈게요. 자, 17번 밑줄 친 부분에 타동사에 붙어서 피동사의 표현이 되는 것. 자, 우리 갑시다. 동사는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어요. 타동사에다 집중하면 되겠죠. 목적어가 있어야만 문장이 성립이 되는, 반드시 목적어를 요구하는 동사 타동사, 목적어를 요구하는 동사 타동사. 타동사에 붙어서, 밑줄이 타동사부터예요. 피동의 뜻을 더하는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번이죠. 소음이 섞다 할 때 섞다는 무엇을 섞다, 무엇을 섞다. 을이 필요하죠. 타동사예요. 타라고 쓸게요. 그리고 뭐 있어요? 소음이 섞이다. 섞이게 된 거죠. 그치? 섞이게 된 거죠. 얘는 뭐예요? 피동사죠. 타동사가 피동사가 된 아주 대표적인 예고요. 그 다음에 따스한 햇살이 고드름을 녹였다. 고드름을 녹였다. 녹다는, 이번에 녹다는 원래 얼음이 녹다. 그 다음에 뭐야? 얼음이 녹다 그냥 할게요. 얼음이 녹다 뭐예요? 자동사죠. 그리고 무엇을 녹이다. 무엇을 녹이다. 얘는 뭐예요? 사동사죠. 사동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친구에게 예쁜 꽃을 들려보냈다. 즉 친구에게 예쁜 꽃을 들려보냈다. 원래는 뭐예요? 들다겠죠. 들다. 그치? 친구에게 예쁜 꽃을 들려보냈다. 원래는 들다겠죠. 무엇을 들다. 물건을 들다. 타동사 맞아요. 목적어 요구하니까. 근데 친구에게 예쁜 꽃을 들려보냈다. 들리다. 여기서 listen 들리다가 아니에요. 들어서 보내게 한 거죠. 들어서 보내게 한 거니까 얘는 뭐예요? 들리다는 사동사입니다. 타동사, 피동이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조심하세요. 4번 조심하셔야 돼요. 정답은 1번이지만 4번 조심하세요. 이 옷에 풀을 먹이다 할 때 먹다. 물론 먹이다는 사동사지만 먹다 조심하세요.
먹다는 원래 무엇을 먹다, 짜장면을 먹다, 밥을 먹다 할 때 원래 먹다는 타동사예요. 타동사. 그런데 여기서 옷에 풀을 먹이다라고 할 때, 옷에 풀을 먹이다 할 때 이 먹다는 뭔 뜻입니까? 바르다의 뜻이죠. 쑥쑥 발라놓는 거죠. 그럼 뭐야? 옷감에 풀이 먹다. 풀이 먹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지요. 얼굴에 화장이 먹다 이렇게 쓰죠. 이거 자동사예요. 그렇지? 자동사예요. 똑같은 말일지라도 뜻에 따라서 쓰임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달라져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먹이다는 사동사죠. 그러니까는 얘는 어쨌든 간에 다 틀렸어요. 이렇게 풀어야지 정확하게 푼 겁니다. 자, 18번 말하기 전략. 얘는 정답만 갈게요. 정답만 3번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헬멧을 착용하여 머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헬멧의 착용은 손상의 위험을 90% 줄여주고 합니다 했지. 헬멧을 썼을 때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 미치겠네. 친구의 사고 후 헬멧을 쓰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오토바이를 탈 때마다 생각하면 얘는 뭐야? 당연히 긍정적인 면이죠.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 노. 긍정적인 면. 상식으로 따져도 오토바이 탈 때 헬멧을 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설명하는 글이 나오겠습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좀 중요 표시하고요.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렇게 글을 읽을 줄 알고 소설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전우치가 구름 속에서 도수를 행하여 몸을 왕연이로 바꾸고 걸문을 나오니. 전우치전이죠. 하인들이 마부와 말을 대령했다. 전우치가 왕연이로 둔갑했어요. 도수를 부렸죠. 그리고 돌아갔다. 그는 전우치지? 정확히는 뭐예요? 거기고 왕연이로 모습을 바꾼 둔갑한 전우치죠? 바로 내당으로 들어가 왕연이의 부인과 말을 주고받았다. 누구도 몰랐다. 그 다음에 니은 어디 있어? 니은. 왕연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왕연이가 진짜 어디 왕연이가 나타났지? 진짜 왕연이가 진짜 얘는 진짜 왕연이죠. 진짜 왕연이. 아무것도 모르고 침실로 들어가니 과연 다른 왕연이가 부인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왕연이는 전우치시겠죠. 왕연이가 진짜 왕연이가 진이라고 쓸게. 크게 화를 내고 꾸짖지 말아야겠다. 너는 말이냐 전우치지. 어떤 놈이기에 3이 4대부 집에 들어와 내 부인과 말을 주고받느냐. 여기서 말하는 내도 문맥상 따지면 진짜 왕연이죠. 하고 종들에게 호령했다. 그리고 저놈을 결박하라. 뭐야? 가짜 왕연이인 저놈을 결박하라. 얘는 뭐예요? 전우치죠. 이에 전우치가 말하기를 웬 놈이 내 얼굴하고 내 당에 들어와 부인을 업탈하느냐 이런 변이 있느냐 하고 하인에게 명해서 저놈 진짜 왕연이인 저놈을 몰아내라 하는 거지. 정답은 4번이고 이런 걸 진가쟁주 모티브라 그래요. 진가쟁주. 보면은 우리 옛날에 보면은 뭐 옹고집전 이런 것들 있잖아. 뭐 옛날에 보면은 뭐 서유기 홍길동 이런 거에 많이 나타. 홍길동 아니다. 미안. 서유기에서 이제 보면은 그 손오공 이런 애들도 나타나지만 진짜와 가짜를 두고서 주인이 누군지를 투쟁하는 진가쟁주 모티브라 그래요. 정답은 4번이고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은 뭐 할까? 이렇게 문제를 뭐하지? 이렇게 글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마지막 문제는 3번 말도 안 정답이 4번 됐지? 그치. 적절한 것은 낮에는 무진에만 오면은 공상에 빠진다. 뭐 여기 를 통해서 4번 금방 나오죠. 뭐 나머지는 안 돼요. 대회생제약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무진에 갔다 오면은 그렇게 될 거라고 아내가 추측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고 아내와의 부끄러운 기억 2번은 없고요. 그 다음에 무진의 어머니 산소 벌초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정답은 4번이죠. 자, 어때요? 어려우셨나요, 여러분들? 네.
지역인재 구급은 간단한 문제라서 빨리 풀이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타직렬 공무원 문제, 여러분들의 모든 공무원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